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가 뭔데 모태솔로를 대표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현직 34년 모태솔로로서 최소한 이거에 대해 몇 마디 할 자격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태솔로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모태솔로에 대한 분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발적 모태솔로와 비자발적 모태솔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모태솔로는 저희가 논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모태솔로는요, 비자발적 모태솔로만 한정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모태솔로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21세기에 남자의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스펙은 대표적으로 외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남자 외모가 안 중요했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과거와 현재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이 있죠. 자, 과거에는 저희가 이성을 찾을 때 보통 주위에서 찾습니다. 뭐 같은 마을, 같은 학교, 그런 데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잘생긴 사람이 전국에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방법은 연예인 같은 특정한 직종의 한 경우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1세기에 인터넷과 SNS의 발달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인스타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데이팅 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외모가 잘난 사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격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격에는 외모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면에 한정하자면요, 외모와 성격이 독립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태솔로 분들은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과 짝이 됐다고 우는 경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외모적 차별을 받게 되면은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격을 바꾸는 거는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끔 돌연변이처럼 외모가 나쁜데도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차별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성격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 됩니까?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외모를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성으로부터 받는 호감이 일정 이상이 되면 여자친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친구 혹은 지인으로 남게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무엇이냐? 머리 스타일을 손질한다든가, 옷을 사 입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노력에 따른 여자로부터 받는 호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약간의 제가 일반화를 시킬 겁니다. 총 4가지로 일반화를 시킬 건데요. 먼저 1번 유형이 있습니다. 1번 유형은 선천적인 존잘. 이 사람의 그래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1번 유형은 지금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여기가 0이죠. 여자로부터 받는 호감이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여자친구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그 호감이 월등히 높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진 않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우리 2번 유형입니다.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호감도가 임계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는, 얼굴이 좀만 꾸미면 되는데 쟤는 안 꾸며서 얼굴이 저렇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아픈 사람들을 볼 건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제 1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인데, 이들의 그래프는 로그 함수와 비슷한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쭉 가다가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어느 일정 한계 이상은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호감도가 음수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부터 안 좋은 평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침하다, 기분이 나쁘다, 가까이 하기 싫다,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의 평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3번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호감이 양수로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일정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면은 아는 좋은 오빠, 좋은 친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유형이 있는데요. 3번 유형과 타고난 배경은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노력을 이상하게 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 10년 전쯤에 인터넷에 픽업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거대로 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 라고 믿으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잘못 믿고 따라하다가 안타깝게 된 케이스가 4번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한 안타까운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토대로 저희가 인간 군상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1, 2, 3, 4번 유형이 동일한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3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단순히 지금 2번과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노력의 수치가 다르죠. 절대적인 노력치는 2번이 3번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2번을 따라가려면 최소한 2번보다는 많이 해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보면 됩니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이 들어오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보상은 여자친구가 생기냐, 3번 유형도 어느 정도 해보다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3번이 2번보다 절대적인 노력을 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3번이나 4번 같은 유형에 굉장히 노력을 강조를 합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 없는 행동이 없거든요. 2번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희가 뭘까요? 3번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처럼 올라오는 걸 바랄까요? 2번 유형은 이 3번이나 4번 유형을 봤을 때 얘가 노력을 해서 안 바뀐다는 걸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요 1, 2, 3, 4번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4번 유형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는 연애시장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전부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구가 다 빠지는 거겠죠. 연애시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 바닥은 2번이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 바닥이 자기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 바닥에 남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이 바닥에 남아있으면은 자기가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2번 유형도 1번 유형 옆에 있으면은 자기가 상대적 오징어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게 1번이 아니라 3, 4번이라면 자신은 좀 더 여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허수 경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번이 만약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처럼. 그래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해요. 내가 이런 노력을 해도 이러이러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너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마법의 단어가 나옵니다. 마법의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만약에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연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깔아뭉개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여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1번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지만 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인간 군상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1번이 2번한테 너가 노력해라 라는 말 안 합니다. 3번, 4번한테도 노력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는 특별하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2, 3, 4번과 격리된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4번한테 노력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모태솔로라고 해서 저희가 산속에 집 짓고 혼자 살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최소한 거부감을 갖지 않을 정도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안 씻고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간단한 운동 정도 하시고 머리 열심히 감으시고 몸도 열심히 씻으시고 그런 간단한 노력 정도는 다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